몸이 너무 안 좋아 통증으로 숨이 겨우 이렇게 쉬어질 때면 힘들어서 앉는 것도 안 되고 허리가 자꾸 이렇게 구부러져서 누워서 따뜻한 걸로 찜질을 하면서 괜찮다고 나한테 기운을 보내줍니다. 그럴 땐 내 생각이나 감정도 같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숨도 잘 안 쉬어질 만큼, 그래서 앉아 있는 것도 뭐 서 있는 것도 뭐 심지어는 누워 있는 것도 힘든 순간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좀 위로가 돼서 그걸 얹어놓고 이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이러는데 이러한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은 가시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좀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긴장해 있거나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따뜻하게 해주면 그게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꽉 잡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풀어주는 거는 따뜻한 열기예요. 온기를 주면 이렇게 풀어지게 되죠. 정말로 긴장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 긴장감으로 인한 피로감이 많이 쌓였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목욕탕을 가시는 거잖아요. 예, 목욕탕 가서 이렇게 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어때요? 피로가 풀린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몸이 지금 막 늘어져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든다라는 건 몸이 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몸에다가 따뜻한 걸 더하잖아요. 그럼 퍼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을 움직여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거나 퍼져 있을 때는 몸을 움직여가지고 조금씩 조여줘야 되고요. 너무 많이 긴장이 되어 있을 때는요, 따뜻한 열기와 온기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완과 수축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쭉 퍼지고 늘어지는 거를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늘어지는 게 그냥 편안하다 보니까 뭔가 그게 나한테 맞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더 이상 긴장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은 모면이 가능한데요. 몸이 이렇게 좋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랫배에 따뜻한 찜질팩을 올려놨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열기가 퍼지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몸을 다시 이렇게 팽팽하게 좋아주는 걸 안 해주면은요, 계속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늘어졌을 때 감정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정확하게 느끼고 계세요. 정말 서운하고 섭섭해요. 이 서운함과 섭섭함은요, 꼭 누가 옆에서 나한테 모진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다 섭섭해요.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다 섭섭해. 이렇게 옆에서 누가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게 섭섭하고요. 그 얘기 안 해주면 안 해줘서 섭섭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괜찮냐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귀찮고요.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게 또 섭섭하고. 예. 그래서 늘어졌을 때 제일 많이 올라오는 감정이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이제 늘어져서 누워있게 되죠. 이제 그러면 일단은 꼼지락꼼지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꼼지락꼼지락 할 수 있는 부위가 어딜까요? 누워서 꼼지락꼼지락 할 수 있는 부위. 그렇죠. 손가락, 발가락. 그렇죠. 누워가지고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거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손은 잘 꼼지락 안 걸어줘요. 우리가 진짜 힘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 근데 그 손을 까딱해보는 거죠. 그리고 누워있으니까 발가락이 짧잖아요. 근데 짧으니까 꼼지락거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발가락을 그냥 이렇게 그냥 장난치듯이 꼼지락꼼지락 거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손끝하고 발끝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드디어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손끝, 발끝으로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요. 손목, 그 다음에 발목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목, 발목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뒤치락, 엎치락이에요. 이거 다 누워서 가능합니다. 예, 다 누워서 가능한 거. 그냥 뒤치락, 엎치락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세인데요. 뒤통수와 등은 바닥에다 붙이고 팔다리를 들어가지고 그냥 허공에서 허우적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누워서 가능한 자세인데요. 기운이 들어오는 자세입니다. 몸이 많이 이렇게 늘어졌을 때는요. 탄력이 떨어져서 정말로 새로운 의지, 이 희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몸에 탄력부터 주는 거죠. 그래서 몸에 탄력을 주는 방법으로 가장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가장 탄력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꼼지락, 뒤척뒤척 그리고 허우적입니다. 세 가지. 꼼지락, 뒤척뒤척, 허우적. 아, 왠지 이게 만만한 게 해볼만 해요. 그죠? 예. 사람이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할 적에요. 만만해야지 일단은 시도를 합니다. 근데 막 너무 어렵잖아요. 시도 자체를 안. 꼼지락 한번 해보세요. 뒤척 해보세요. 허우적 한번 해보라고. 그 뉘앙스가 주는 그냥 그래 내가 뭐 그건 해보지. 내가 그건 해볼 수 있지. 마음의 의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람 빠진 고무풍선에다가 바람을 조금씩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부터? 손가락 끝부터. 발가락 끝, 손목.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뒤척뒤척 할 때 움직이는 데가 어디냐면은 목하고 허리예요. 뒤척이려면 자연스럽게 목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허공에다가 팔다리를 들고 등과 머리는 붙이고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제일 먼저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생기 있는 에너지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가장 게으르고 나태한 방법이지만 예, 남들이 보면 제가 누워서 뭘 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게으르고 나태한 방법인 것 같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배심 있게 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선도 수행에서는 의수단전이라는 말과 의미상통한다고 여겨집니다. 의수단전의 정확한 뜻과 의수단전이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심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배의 힘인데 그게 꼭 근력만의 힘은 아닙니다. 그 선도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은요, 기운을 뜻하는 단에다가 밭전자를 써가지고요, 기운. 그래서 에너지가 모이는 밭을 선도에서는 단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크게 중요한 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여기 하단전, 맨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하단전.
그리고 여기 심장을 장기로 보면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가슴에 있는 단전을 갖다가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중단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로 보면 뇌, 여기 우리 머릿속에 뇌가 있는데요. 이 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단전이라고 해서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3개의 단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심을 뜻하는 단전은요, 바로 하단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배심이라는 표현은 순 우리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마음 얘기할 때는 어디를 가리켜요? 이 3개 단전 중에서 마음 얘기하면. 그렇죠. 마음 얘기하면 보통은 이렇게 중단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여기 중단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랫배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배의 마음을 갖다가 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랫배에 있는 마음은요, 이 중단전에 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마음이랑 역할이 좀 달라요. 이 중단전에 있는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계속 뭔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거나 좋은 거 있으면 함께 하고 싶다거나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함께 한다라는 거, 공유한다라는 거, 공감한다라는 거, 그런 함께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중단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단전은요, 약간 성향이 달라요. 이 중단전이랑. 하단전의 성향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배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 나누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중단전의 마음이에요. 요 상단전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단전의 마음은 이제 선도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상단전의 마음자리는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설계,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쪽으로 이게 성향이 이 상단전의 마음자리는 그쪽으로 에너지를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가 다 풀가동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단전의 마음은 막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막 이렇게 그려나가고 중단전의 마음은 막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막 에너지를 막 쓰고 하단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이 3가지가 이제 동시에 풀 가동이 되면 그거를 선도에서는 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은 도인이라고 합니다. 도인. 그거를 우리 이제 한민족의 그 정서 속에서 저희가 이제 쓰는 표현이 홍익인간이라고 하죠. 그럼 진짜 도인은 막 뭔가 막 도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 들으면서 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그 도인의 삶이 이 3개의 단전이 다 제대로 역할을 하고 가동이 되었을 때죠. 그런데 이제 이 3개 중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배심입니다. 이 하단전에 이 에너지가 잘 모이고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되려면은 첫째, 아랫배가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수단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의식으로 단전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를 지킨다
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한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그 혈액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 하면 여기 아랫배 단전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려면 아랫배가 따뜻하면 좋을까요? 차면 좋을까요? 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라도 아랫배는 따뜻하면 좋습니다. 자, 아랫배가 따뜻하려면요. 이 심장에 뜨거운, 심장은 화기라 그러거든요. 심장의 화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이게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랫배가 따뜻해지기 위해서 심장이 또 작동을 잘 해야 됩니다.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은 아랫배도 차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잘 작동이 돼야지, 그래서 그 심장의 뜨거운 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이 단전에서 담는 겁니다. 심장의 화기를 아랫배 단전에서 담아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랫배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것이 좀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걸을 때도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의식을 갖다가 아랫배에다 두고 걷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요, 의식을 아랫배에다가 두고 말을 하면은 에너지가 덜 소모가 됩니다. 덜 지친다고 하죠.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요, 아랫배에다가 의식을 두고 식사를 하며 소화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배에다가 의식을 두고 생활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뭐냐 하면은 인내심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목표한 바가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아랫배에서 나와요. 아랫배에 힘이 있는 사람은 포기를 안 합니다. 결국에는 해내요. 그래서 인내심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도요, 아랫배 단전의 강화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관리, 조절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세요. 여기 아랫배 단전만이라도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단전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랫배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을 할 때 아랫배를 자꾸 중심 삼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또 자고,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아랫배를 중심으로 한 생활이 감정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나 그러한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줍니다. 마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도 마음이 있고요. 가슴에도 마음이 있고요. 아랫배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모두가 다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수행 정진하셔서 도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이 됐을까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만월 도전입니다. 누구나 다 겪을 법한 일상생활 속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질문 내용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아랫배가 뭔가 묵직하고 더부룩합니다. 속도 가끔 메스껍고 트림도 많이 납니다. 사람 만날 일이 많은 직업이라 이게 트림이 이렇게 나올 징조가 보이면 난감하기도 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는 선도 수행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혈자리를 찾아서 또 그 자리에 자극을 통해서 또 수행을 통해서 이 증세를 호전시키고 또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스스로에게 취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일단 속이 더부룩하고 이렇게 미식겁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손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이 가슴 아래쪽, 예, 여기 윗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쓰다듬게 돼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더부룩하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 윗배라고 하죠. 이 부위를 이렇게 쓰다듬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다듬게 되고 아, 이게 불편한데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하는 자세를 보면서 따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쓰다듬다가 이렇게 계속 더부룩하면 이제 약을 복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또 같이 동반되는 증세가 뭐가 있는가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두통이 같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또 윗배는 더부룩하고요. 또 아랫배도 살살 아프기도 합니다. 또 이런 증세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면 컨디션이 당연히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표정도 이렇게 찡그리게 되고요. 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괜히 이렇게 경계하게 되고 좀 몸을 사리게 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이제 증상, 예, 증세들이 알게 모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불편한 증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도에서는요,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는 이유를 수승하강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승하강이라고 하는데요. 수승, 그러니까 수기운은 올라가고요. 화강, 예, 뜨거운 기운, 화기운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수기운은 올라가고 화기운은 내려간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장기 중에서 이 뜨거운 기운에 해당이 되는 장기가 있고요. 그리고 물, 차가운 기운에 해당이 되는 장기가 있습니다. 하강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요. 이 뜨거운 기운을 담고 있는 장기는요,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화기를 뜻하고요. 예, 차가운 수기운은요, 예, 허리 뒤쪽 신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화기가 여기 인맥이라고 하는데요. 기운이 지나다니는 길, 이 인맥을 타고 어디까지? 배꼽 아래, 아랫배까지 내려가게 되면 예,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이 허리 뒤쪽에 있는 신장에 물을 데우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아랫배를 갖다가 아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아랫배, 선도에서는 하단전이라고 하는데요. 아랫배 하단전이 아궁이라고 생각하면 심장에 뜨거운 기운이 쑥 내려와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아궁이에 불이 들어가게 되면 신장은요, 아궁이 위에 있는 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솥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물이 끓으면서 증기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의 수기가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원하고 차가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예, 아랫배는 따뜻하게, 그리고 머리는 시원하게. 이게 바로 선도의 수승하강의 원리에 예, 입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승하강과 이렇게 더부룩한 소화가 잘 안 되는 이 증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몸에 여러 개의 혈자리가 있어요. 중요한.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혈자리만 해도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혈자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몸에서 딱 보면은
가장 위치상으로 보면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제가 위치부터 먼저 알려드리면요. 가슴이 끝나는 요 이제 갈비뼈가 딱 갈라지는 지점이죠. 여기 끝자리를 갖다가 명치라고 합니다. 명치. 이 명치에서요. 손을 쫙 이렇게 뻗어서요. 명치에서부터 이렇게 한 뼘을 딱 하면은 자신의 배꼽에 딱 닿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이 자신의 배꼽에 닿아요. 그래서 배꼽과 명치에 딱 가운데 지점을 갖다가 중완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중자를 쓰고요. 완은요, 밥통 완인데 다시 말해서 위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뼈가 없어요. 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압력이 위장에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완혈을 풀어주게 되면 이 자리를 풀어주고 열어주게 되면은 심장의 화기가 아랫배까지 내려가는데 문이 쫙 열리는 거고요. 길이 빵 하고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가 여기 중완입니다. 명치, 중완, 그리고 배꼽. 요 세 개, 요 사이에서 길이 막혀 있느냐, 뚫려 있느냐에 따라서 심장의 화기가 쑥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요. 내려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어때요?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두통이라든가나 그런 눈의 안압이라든가나 여러 가지 또한 증세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소화를 잘 되게 하고요. 그리고 심장의 화기가 아래로 쑥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선도 수행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명치에서부터 배꼽까지 여기를 풀어야 되는데 먼저 여기를 풀기에 앞서 가지고요. 이 심장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가장 정중앙인데요. 이 부분을 먼저 자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끝을 세워서 가볍게 한번 눌러보세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갈비뼈는 약합니다. 그래서 손끝으로 아주 살짝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눌러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굉장히 살짝 눌렀는데도 아파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별 통증이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좋습니다. 이제 점검을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가볍게 눌렀는데 만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인맥부터 풀어야 됩니다. 요 위쪽부터 풀어야지 이 명치가 열리고요. 명치가 열려야지 또 중완이 열리고 중완이 열려야지 배꼽 아래쪽에 기운이 모이게 되고 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눌러주시고요. 가볍게. 자, 저랑 같이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때 통증이 있을 때 참지 마시고요. 숨을 내쉬도록 하세요. 약간 한숨보다는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려보세요. 한숨은 이렇게 그래서 숨이 아래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한숨이거든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나면 힘이 더 빠져요. 그런데 한숨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툭 떨어지는 거라면 내쉬는 숨은요, 정면을 향합니다. 그래서 툭 떨어지지 않고 쫙 이렇게, 이렇게 풀리는 느낌으로, 목구멍이 열린다라는 느낌으로 이 호흡법만으로도 가슴이 정말로 시원해져요. 이렇게. 한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인맥을 먼저 좀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인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인맥을 열어주고 나서 이제 중안을 이제 열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손끝으로 여기를 가볍게 자극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펌핑하듯이 주셔도 되고요. 이런 배꼽 힐링기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힘이 덜 들어가게 이 중안혈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힐링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안혈에 여기 위치를 딱 잡으시고요. 가볍게 숨을 내쉬면서 이 중안을 펌핑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중안에는 뼈가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근육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장기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시든 이런 기구를 이용하시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가볍게 하시고 자신의 몸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을 준다거나 너무 한 번에 많이 하게 되면은요,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가볍게, 그리고 적당하게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안을 힐링할 때는요, 적절한 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이 펌핑을 세게 하지 않죠. 이렇게 가볍게, 어떻게 보면 하는 등 마는 등. 하지만 이렇게 리듬을 타고 하시고요. 뭔가 이렇게 누르는데 아파요 하시면 숨을 내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펌핑을 해 주시고 나서요. 한번 이렇게 쓸어 주시고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사실 이것만으로도요, 더부룩하고 답답한 가슴, 윗배 정말 많이 개선이 됩니다. 증세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중안으로 하는 호흡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안 자리에 엄지 손을 딱 일직선으로 갖다 대시고요. 엄지.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이 잡고 있는 손을 또 받쳐줍니다. 숨을 들여 마시면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쉬면서요. 천천히 엄지손에 힘을 주시고 숨을 내쉽니다. 이때 몸이 자연스럽게 살짝 말리게 됩니다. 다시 들어 마시면서, 그렇죠. 힘을 풀어주시고, 자, 내쉬면서, 자, 손가락 쑥 들어갑니다. 한 5초 정도 손가락에 힘을 풀면서 숨을 들여 마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내쉬면서 손가락을 쑥 밀어 넣어 보세요. 끝까지 쭉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시고, 자, 내쉬면서, 자, 손가락이 쑥 들어가고 몸이 살짝 말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 들어 마시고 손가락에 힘을 풀어줍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숨을 내쉽니다. 후, 내쉬면서 손가락 힘 주시고 쑥 밀어 넣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에 힘 풀어주시고 숨 들여 마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요. 이 인맥과 그 다음에 중안혈을 펌핑해서 풀어주시고 나서
이 호흡법을 5번만 하셔도요, 몸에서 바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호전이 되고요.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은 몸의 온도가 굉장히 기분 좋게 올라가요. 그래서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쭉 퍼지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손끝을 가볍게 중안혈에다가 살짝 갖다 대시고요. 기운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눈 감으시고 이제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짝 손을 갖다 대시고 자신의 위장에게 좋은 기운을 보냅니다. 위장은 토 기운입니다. 땅을 의미하죠. 나의 땅이 비옥해질 수 있도록 메마르거나 너무 질척이지 않도록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비옥한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장이 될 수 있도록 기운을 보내줍니다. 건강한 기운을 보내줍니다. 위장이 좋아합니다. 편안해집니다. 자, 바로 위장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면서 밥 먹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 씹지 않고 사실 이렇게 빠르게 섭취를 하게 되죠. 혹시나 또 급하게 식사를 하시고 더부룩 하시다면 여기 중안을 펌핑해 주시고 그리고 중안 호흡법으로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안은요, 선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안혈이 살아나게 되면은요, 삶의 의지가 다시 새롭게 샘솟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용기가 또 솟아나는 그러한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루하고 또 무료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태해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깨우고자 원하신다면 이 중안혈을 깨워주시고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의지, 새로운 삶의 의욕으로 일상이 또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존중합니다. 이것으로 만월의 인생선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